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저희들 토요일날 하늘궁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궁에 강천수가 터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저희들도 물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님한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물을 내려주고 넣어주고 하신다고. 하여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늘의 광천수를 주신 신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완전천사 주는 신인 허경영편 206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본 소득제는 이런 것이어야. 국가혁명당의 대표인 허경영 총재가 내놓은 3.3 정책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 최선의 대책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반응이 뜨겁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결혼혁명을 보면 결혼부를 신설하되 결혼 시 결혼수당으로 1억 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출산혁명은 출산 시 5천만 원의 출산수당과 함께 전업수당으로 월 100만 원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배당금제는 18세 이상이면 월 150만 원을 주자는 제도로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풍토와 패턴을 일시에 바꿔놓을 창조적인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세상에 이런 유행은 일찍이 없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뉴스거리라 할 수 있다. 3.3 정책은 한국 정치의 윤활유로서 수치와 재원이 명확한데도 왜 허황되다거나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할까? 이는 한마디로 3.3 정책의 메커니즘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3.3 정책은 나라를 살릴 체계화된 과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덮어놓고 퍼주기식이라고 우겨댄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가 아닌가. 나라의 보물이자 보배인 3.3 정책은 4.7 서울시장 보선을 계기로 이의 평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보듯 출마자가 출산과 배당 그리고 결혼에 있어 3.3 정책의 일부를 비슷하게 베끼거나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다운 정책의 수립은 아무나 할 수 없다. 허 총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3.3 정책은 재원 마련 등 대안이 제시된 신의 한 수이자 정책적 아이콘으로서 국가를 전반적으로 제조할 원천이며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소중한 자산이다. 3.3 정책에서 보듯 허 총재와 같은 천재가 아니면 내놓을 수가 없다. 그는 정책의 달인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3.3 정책을 무턱대고 허황하다거나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 정책은 그가 33년 전부터 연구 개발하여 지적 소유권까지 확보해둔 상태이고, 워낙 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길목을 지키다 보니 누구나 따라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설사 정책을 개발한다 해도 이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3.3 정책 중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다 줄 서민 경제의 주춧돌이자 신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인 국민배당금제는 중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의 재원 마련이 국가 예산의 70% 절감 400조, 고소득자의 탈세 방지 200조, 그리고 흉악범을 제외한 재산비례 벌금제 100조와 특수사업자의 세금 징수 100조 등 총 수익금이 800조 원이며
국민배당금 외 출산수당, 결혼수당, 참전용사수당, 모병제로 인한 수당, 농업유질 취업수당, 연애수당, 생일수당, 상조수당 등을 주고도 약 300조 원이 남아돈다는 사실점은 이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국민배당금이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한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배당금제를 색안경을 낀 듯 보는 눈이 어정쩡한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국민배당금의 지급은 공공기관과 기업체에도 큰 보탬이 된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며 농성을 부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국민들은 국민배당금에 대해 터놓고 관심을 보일 때도 됐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연애를 하라며 연애수당조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와 중산주의 확립의 디딤돌인 국민배당금제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이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사항으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코로나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대책은 어떤가? 허 총재는 지난 총선 때부터 18세 이상일 경우 한 사람당 1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재원 마련의 근거는 양적 완화이며 경제 대국인 일본 정부가 했던 것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한 파격적인 처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기십, 기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애들에게 과자 나눠주듯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고, 2021년도에 들어와서도 배급제와도 같은 용돈 수준의 지원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게 표심이지 무슨 기본소득제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발상은 자본주의와 헌법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땜질식 임시방편일 뿐,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허 총재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가장 생산적인 제도로서 시의적절하며, 이의 실현 방법인 양적 완화는 아주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은 있다. 따라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왜 없겠는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학자나 경제 전문가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행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까란 염려를 해서다. 하지만 우리의 양적 완화와 가계부채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보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천조 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과 사채 등을 갚느라 시중에 풀린 돈이 대부분 회수가 돼 경제적 독성 물질인 인플레이션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배당금이 밑거름이 됨으로써 경제가 대래 살아나고 활성화가 된다. 그러고 보면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양적 완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정치만 잘 했으면 하는 한탄의 목소리도 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각각 10년씩 정권을 잡았지만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국민소득만 해도 2 내지 3만 불에서 그치고 있지 않은가. 나라가 정상적이었다면 지금쯤 국민소득이 5만 불 이상은 돼야 했다.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나라가 인구 10%는 선진국 생활을, 대다수는 풍요 속의 빈곤, 즉 후진국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한 명이 죽는 데 반해 생활고로 자살자가 무려 45명이나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를 잘 관리하여 국가의 권위는 올라갔으나 부의 분배는 실패했다. 원인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하여 생긴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상과 같이 결혼수당, 출산수당, 국민배당금, 생계비 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원은 모두 3.3 정책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핵심인 배당 문제만 해도 주주인 국민이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일 뿐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 말하고 있는 복지인 기본소득제와는 달라 선심성으로 인해 나라가 거들난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석학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 구현해 보고자 한다. 고대 경제학가 강성진 교수는 최근 모 일간지를 통해 국민배당금과 기본소득제를 비교하면서 허경영이 주장한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를 비교하면서 허경영이 주장한 국민배당금제만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뿐 여당 소속의 정치인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용돈의 변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맞는 말이다. 3.3 정책이 이슈화되고 있기에 하는 말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정책을 모방할 뿐 창안자인 허경영에 대해 칭찬하는 정치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안상수 전 의원 등 소수가 있을 뿐이다. 국민배당금제,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배당금제. 들판의 가을 거지가 끝날 무렵 도심의 길가에 은행잎이 무수히 흩날려 길바닥을 샛노랗게 수놓고 있다. 저게 황금이라면 고달픈 서민들의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본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새밑이 됐다. 지난날을 상기해 보지만 시국은 도통 나아진 게 없고 안보 불안에다 정치와 경제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어 마음이 마냥 착잡하다.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 사이 유튜브가 자리를 메웠고 그 중에서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 본자 허경영의 것은 빼놓지 않고 시청한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의 강연이 점입가경이다. 아무리 초능력자라 하지만 어떻게 그다지도 거침이 없을까? 그의 전부적인 강연을 들으면 재밌고 지겹지가 않다. 내가 그에게 매료된 것은 그의 꿈과 비전을 받기 때문이다. 각박한 세상에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가 내놓은 3.3 정책이 요즘 들어 유튜브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그의 정책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제도여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2016년 9월 2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3.3 정책은 약 30년 전부터 구상된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역대 어떤 정책보다 월등하다. 그래서인지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3.3 정책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정책 가운데 원조 맛집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책은 요즘과 같은 혼탁한 정치판에 있어서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말 정책다운 정책을 보지 못했다. 3.3 정책은 나라를 다스릴 정책의 백과사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종교로 치면 성경과 같은 복음서라고나 할까. 예로부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갈고 다듬어진 정책이기에 결코 휘둘리거나 꺾일 수가 없다. 3.3 정책은 모두가 혁명적인 내용으로 가히 획기적이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제도를 확 바꾸는 게 아닌가? 왜 3.3 정책이 지금에서야 조명을 받을까? 여태껏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역대 정부는 3.3 정책의 대부분이 황당무계하다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많은 정치인이 나섰음에도 그냥 지나쳤고 저마다 실현성이 없거나 시기상조라고 입방아를 찌어대며 일축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3.3 정책은 진작부터 도입됐어야 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3.3 정책이 지금에서야 먹혀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3.3 정책은 저 유명한 적벽대전에서 보듯 제갈량의 기도 끝에 불어닥친 동남풍에 비견된다. 그러고 보면 3.3 정책은 새 정치와 맥을 같이 한다고나 할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치로는 새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한때 정치 초년생이 새 정치를 덜 먹였지만 공허한 구호에 그쳤을 뿐 국민 속에 파고들지 못했다. 그나마 우린 짧은 기간 안에 좌파와 우파의 정치를 경험했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의 정치판을 보면 좌우로 나뉘어져 이전 투구에 여념이 없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념적 대립만이 반복돼 왔다. 이제야말로 낡은 정치를 청산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념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산주의의 확립이 선행돼야만 한다. 중산주의의 목표는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한다는 데 있다. 그 중심에 나라를 살릴 3.3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자본주의 바탕이며 민주주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는 중산주의를 실현하려면 영적 지도자의 권능과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혼이 담긴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3.3 정책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이끌 원동력이다. 이 정책의 하이라이트는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배당금제라 할 수 있다. 18세 이상이면 매월 소정의 국민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후수당까지 보태진다. 이점만 해도 고액의 연금 수준이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겐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제시한 허경영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 정치적 메시아라 할 수 있다. 5.6월 담배와도 같은 인류 최초의 국민배당금제,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나라가 거덜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란 생각에서다. 이런 와중에 3.3 정책이란 전단지가 선을 보였다. 나로선 유튜브를 지켜본 터라 이를 꼼꼼히 챙겨봤다. 3.3 정책을 두루 섭렵하지 않고는 함부로 나불될 일이 아님을 알았다. 이렇듯 국민배당금의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대해선 다른 정책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배당금제는 어떤 나라도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았던 지고지선의 정책이다. 황금알을 낳는 그 위인 국민배당금제만 제대로 실행된다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다. 지상 낙원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중산주의에 꽂힌 국민배당금은
국민의 구할 이상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기막힌 제도라 할 수 있다. 서민 경제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국민배당금제는 융합의 시대에 걸맞는 전대미문의 창작물이다. 혹자는 이런 제도가 실현 가능하냐고 한다. 3.3 정책을 제대로 알면 걱정은 아니해도 된다. 만약 나더러 3.3 정책의 핵심에 대해 밑줄을 치라면 노후, 배당, 결혼, 출산, 소득, 세금, 화폐, 벌금 횡령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나머지 정책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민배당금제이다. 이 제도만 제대로 실현된다면 빈부격차가 씻은 듯 사라지고 사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불문가지가 아닐까. 3.3 정책이 지난 총선 때 전 국민들에게 제시됐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 정책이 국가혁명당의 구호로서 끝날 일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다가 가계부채의 증가 및 저출생 등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이를 극복하려면 현 집권당이 초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혼이 담긴 3.3 정책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판을 들여다본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하나같이 허경영의 3.3 정책을 따라하거나 비슷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지도자가 타인의 정책을 커닝할 거면 후보로 나설 이유와 명분이 없지 않은가. 그래도 후보자가 되겠다면 여든 야든 허경영과 함께 정정당당히 경선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정치적 도의가 아니었을까. 예, 오늘 완전천사 주는 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네요. 물도 많이 드시고 죽염도 하나씩 먹으면서 건강을 잘 지키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